자, 그럼 다음으로는요, 신기술 사용 협약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교통 신기술협회 정규호 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신기술협회 정규호 부장입니다. 앞에 연구원님께서 너무 오래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기술 사용 협약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신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기술 사용 협약자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신기술 사용 협약자의 자격 요건, 그리고 신기술 사용 협약자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신기술 사용 협약자가 지금 여태까지 몇 건이 지정이 됐는지, 그리고 신기술 사용 협약 관련 법령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신기술은 그 민간의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 89년도부터 이제 건설 신기술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그 5만 8천여 개 현장에서 그 12조 3천억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이제 신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집계되었고요. 신기술은 그 민간 업체의 자발적인 그 기술 개발을 유도해서 그 국내 건설 기술을 향상시키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에 따르면 그 신기술 공정은 그 30.5%의 공기를 단축시켰고, 품질을 48.1% 향상을 시켰으며, 그 일반 공사 대비 약 27.5%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신기술은 그 민간 기업에서 약 2.7년의 연구 기간과 6.2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 개발을 했고요. 지금 신기술은 1년에 한 30여 건 정도 이제 지정을 하고 있고, 특허는 그 토목 분야에만 한 6천에서 7천 건이 1년에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은 그만큼 지정을 받기가 어려운 기술이라서 쓸 수 있는 그 여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자와 신기술 그 협약을 맺고 기술 전수를 통해서 그 기술 개발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신기술 사용 협약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입 배경에는 이 신기술 개발자가 제조업체라던가 그 용역사, 뭐 연구원, 학교, 뭐 개인도 있고요. 이런 경우 이제 그 건설업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공 자체에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제 신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루트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그 신기술 사용 협약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에 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3항을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 11월에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에 그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2를 제정해서 신기술 사용 협약 제도에 그 격상을 시켰습니다. 신기술과 특허를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신기술 사용 협약은 건설업 면허와 그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거나 임대를 해야 되고, 기술 개발자로부터 이 신기술을 개발자와 동일하게 시공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전수를 받아야만 신기술 사용 협약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기술 사용 협약자는 그 실제로 이 공사를 계속 이 기술을 통해서 개발자와 동일하게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는 거고요. 특허의 통상 실시권과 전용 실시권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당사자 간에 그냥 계약으로 인해서
그 권리만 이전을 해서 실제 시공을 하지 않고 영업을 통해서 이제 공사를 따내고 실제 공사는 그 특허권자한테 넘어가는 이런 브로커가 발생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협약자는 이제 실제 시공과 그러니까 아마 발주청에서는 그 특허의 통상 실시권하고 전용 실시권을 신기술 사용 협약자랑 거의 동등하게 보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실시권은 그냥 계약만 하면 그냥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그 실시권자를 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기술 사용 협약자는 어떤 조건, 진짜 이 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자와 동일한, 그러니까 제도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완전 다르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인지를 해서 공사 발주하실 때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약자 보니까 제가 대구시 그 공무원 친구가 있는데 오늘 와가지고 물어봤더니 제가 이제 그 신기술 업체를 소개시켜 주려고 이제 데리고 다녔는데 대구 업체를 찾더라고요. 그 대구시 공무원분들은 이제 대구 지역 업체를 좀 쓰셔야 되는 그런 지역 가점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신기술 사용 협약 제도를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게, 이 지역에 신기술이 개발자가 많이 없을 거예요. 보통 이제 서울 경기들에 다 이제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대구 지역에서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이제 협약자로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시는 거죠. 입찰에도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다면 이 대구 지역에 협약자가 많다라는 건 신기술도 많이 쓸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 지역 업체의 기술력들이 향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지역 업체들이 그거를 기반으로 또 신기술 개발을 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제도거든요. 실제로 지금 신기술 사용 협약자로 이렇게 한 2년 정도 공사를 하다가 한 3년째 실제 신기술을 개발하는 업체가 한 2군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사용의 자격 요건인데요. 이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거나 임대 계약을 통해서 그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신기술을 개발자와 동등한 기술력을 발휘해서 시공할 수 있는 그 기술 전수를 이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개발자가 이제 뭐 한 공동 개발자가 있다면 그 개발자들의 그 지식 재산권 활용 동의서, 그리고 신기술을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동의들을 다 받고 그 협약자가 신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아무런 이제 법적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협약자를 하면서 이제 뭐 페이퍼 컴퍼니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 신기술 사용 협약 업체를 직접 방문을 해서 장비가 있는지 아니면 그 기술 전수를 받은 사람한테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도와 이 신기술을 지정 절차대로 시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한 후에 신기술 사용 협약 증명서를 저희가 이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깐깐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발급을 하기 때문에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허에 뭐 통상 실시권자와 전용 실시권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신기술 사용 협약자의 이제 활용 사례인데요. 이건 올해 이제 서울시 어느 구청에서 이제 발주를 한 건데 좀 잘렸는데 보시면 이제 신기술 개발 업체나 신기술 사용 협약자만 이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하민기 수석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건설 신기술은 진흥법에 따라서
기술 개발자와 진흥법 제14조의 2에 따른 신기술 사용 협약자만 공사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확인하셔서 발주하실 때 이렇게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기술 사용자 등록 현황입니다. 저희가 2016년 11월 달부터 이제 접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16년도 3건을 해서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총 426건의 신기술 사용 협약을 체결했고요. 이제 협약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협약이 만료된 건은 276건, 그리고 유효한 신기술은 약 15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기술 사용 협약제 활용 실적은 거의 뭐 200~300억, 200억에서 한 400억 정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고요. 저희 신기술 사용 협약자는 그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2 신기술 사용 협약 그 제1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발주청은 법 제14조 1항 제1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설계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기술개발자 또는 법 제14조의 2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사용 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자로 하여금 요 부분이 기술 개발자와 신기술 사용 협약자만 이제 시공할 수 있다라는 근거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36조에 있는 이런 신기술 사용 협약에 대한 자격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시행 규칙에는 이제 관련 제출 서류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사용 협약 등에 관련 규정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자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크게 이 정도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기타 사항으로 건설공사 특정고법 심의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특정고법 선정 시에 제출되는 시공 실적들이 업체들에서 제시하는 자료들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그러니까 허위로 부풀려진 실적들을 이제 받아서 공사를 따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 협회에 이제 실적 자료로 대체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희 협회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신기술 활용 실적을 접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체계적으로 활용 실적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이제 증명서로 이제 발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마 신기술과 비교되는 게 아마 특허일 거예요. 특허도 발명진흥회라는 데서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정고법 심의 때 제출 서류에 그냥 업체들에서 제시한 서류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에 따라서 관련 기관에 공인된 실적을 접수를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평가를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활용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 설계 PQ나 CMPQ, 안전진단 PQ 하고 그 시공 쪽에 조달청, 도로공사, LH에서 저희 협회에서 발급받은 활용 실적 자료로만 평가를 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입찰 공고를 내시거나 그런 평가 기준들을 만드실 때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교육 내용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좀 손을 들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금 들으신 교육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 좀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궁금한 점 없으실까요? 네. 신기술 개발자, 협약자가 점점 많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은 뭐 이런 질문 없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혹시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협회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교육해주신 정규호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잘은 모르지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우리 지역 내에 신기술 개발자가 많아지고 또 우리 지역 내에 신기술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함께하는 협약자가 점점 더 많아지면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그만큼 또 우수한 기술력이 늘어나면서 더 좋은 상생의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신기술 선도 도시 파워풀 대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